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5-3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스케치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환경 이런 것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한번 거꾸로 그려보세요. 거꾸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환경을 보고 이 환경 가지고 뭐 이렇게 해봐야 뭐 어떤 결과가 와. 요렇게 가지 말고 살고 싶은 삶의 현장을 먼저 그려요. 비전에다가 딱 그려요. 이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난 이렇게 살 거다 라고 딱 비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영역을 정하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면도 난 앞으로 수입을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싶어. 그러면은 정해놓고 그 수익을 벌 수 있는 영역들을 딱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영역을 도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은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뭐 200만 원 한 달에 벌면 내 목표를 난 한 달에 1000만 원 벌겠다. 딱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들인지 다 골라봐요. 이렇게 다 골라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길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해봤는데.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내가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익히거나 하면은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행복이라는 틀을 딱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다 만들어요. 찾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행복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 목표도 정하고 생각 덩어리, 항상 그 생각을 키워야 돼요. 막 때로는 잠도 못 자고 그 생각이 막 커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종이에 적거나 해서 가지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매일 이 GTS 하브르타 묵상에서 미래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매일 적습니다. 7가지 제 미래 비전이 있거든요. 그 미래 비전을 항상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면은 항상 잠을 자도 뭐 길을 가도 항상 그 생각에 콱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예일대에서 목표를 적어두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졸업생들에게 20년 후의 목표에 대해서 리포트를 요구를 했습니다. 제출된 리포트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눠졌는데요. 간단하게 목표를 가진 사람이 60%, 목표가 없는 졸업생은 27%, 명확하고 구체적 목표를 가진 사람은 10%, 그리고 이 명확하게 구체적인 목표를 아예 적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3%. 자, 22년 후에 이들은 각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서 품에 간직한 3%의 학생들이 나머지 97%의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사회적 지위 또한 최상의 지도층이었고 글로 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목표가 구체적인 목표를 마음에 품고 다니던 10%의 학생들도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상류층에 속해 있었죠. 반면 목표가 간단했던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했고 목표가 전혀 없었던 27%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빈민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일대학교 졸업을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사한 일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고 답한 사람 84%, 장래 목표는 있지만 적어본 적은 없다고 한 사람은 13%, 명확하게 구체적인 장래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본 적이 있다는 졸업생 3%, 그리고 10년 후인 1989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13% 그룹. 그러니까 목표는 있지만 적어본 적이 없다고 한 그룹은 84% 그룹보다 평균 2배 많은 돈을 수익을 벌고 있었고
나머지 저 가지고 다니던 사람 3%의 그룹은 97%의 졸업생들보다 10배가 넘는 경제적인 창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결국 두 명문대의 3% 학생들 자신의 비전과 꿈을 글로 늘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던 소수만이 그 꿈을 사회에 이끌고 사회 리더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차이점이 결국 인생에 큰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보다 작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어떤 비전이 내가 뭐 하고 있는 게임이나 놀고 있는 이거보다 그 비전에 대한 갈망이 더 작으면 그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다른 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게 커야 돼요. 그러면은 그 비전을 충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생각을 키우기만 하면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 주에 항상 웃으며 살겠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키우고, 네. 그러면은 항상 웃으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습관화시키기예요. 하고자 하는 생각이 이제는 습관화돼야죠. 습관화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위에서 좋은 목표에 대한 생각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이것에 뇌에 입력이 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들이 습관화되어 그것들이 뇌에 강력하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잘못된 습관이 나타나죠. 이걸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든지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 실험에 의하면 집중해서 행동을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 형성까지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습관은 새롭게 만들 수 있죠. 습관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제1의 천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나쁜 성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좋은 습관을 기르면 천성도 바뀐다는 겁니다. 맥스웰 몰츠 박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어른의 경우 최소한 2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21일 정도만 지속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작은 과정들을 만들어야 돼요. 한 주간 웃으며 살기의 목표를 정했으면 하루하루의 과정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웃으며 먼저 인사하기, 말할 때마다 미리 웃는 거 연습하기 등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죠. 특히 이 일을 하는데 회방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감정을 조정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과정을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수학 정보가기 같은 목표를 세웠다면 과정을 만들어야죠. 가장 어려운 건 뭔지, 그걸 어디서부터 해결할 건지, 목표 아래 단계별로 과정을 정해가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되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복하면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이제 멘토 코치 찾기예요.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도와줄 자원을 찾아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로는 부모나 형제, 친구, 선생님 중에서 내가 결심한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야죠. 확인하고 조언하고 코치하는 분이 옆에 있으면 실천 가능성은 훨씬 큽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자, 이제 다른 방향은 거절해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잘하고 싶어 하지만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방향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짜여진 틀, 친구들의 삶, 주변의 많은 유혹들, 이 속에서 처음에는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점차 그 속에 들어가 한 통 속이 되어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유혹, 주변의 시선 이런 거 다 물리쳐야 돼요. 아홉 번째는 반복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반복이죠. 아무리 새로운 것도 반복하면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사건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이루었을 때 즐거움과 행복감을 상상하고 또 이루었을 때 스스로 칭찬하고 보상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 10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방법은 변경할 수 있지만 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힘들 때 다시 묵상하고 생각을 키우고 목표를 재점검하고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고 계속 그 생각을 키우고 그리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것은 완성하기 전이 제일 힘들죠. 이때가 포기하고 싶을 때인데 마라톤도 골인하기 직전이 제일 힘들다고 하죠. 윈스턴 처칠은 옥스퍼드 대학 연설에서 올라와 가지고 딱 2마디를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살다 보면 물론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것,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거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